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은 항상 독도를 노리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선언 이후 즉각 대만에 항모를 파견하고 대대적으로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대만전 발발 시에 한국이 아닌 일본이 동원된다는 미국 측의 폭탄 발언이 등장한 것인데요. 또한 중국 대만전 발발 위기가 커져가면서 대만은 한국의 예비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박한 국제정세 가운데 일본과 대만 움직임과 미국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자는 일본이 막상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대만 전쟁에서 한국이 자주 언급되며 당연히 한국이 대만전에 동원돼야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일본이 거론되고 있냐면서 막상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전 주한 일본 정무대사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 육군 60만을 동원하자는 의견도 내는 등 동북아에서 일본은 늘 중국을 상대하는데 한국을 빼놓으면 안 된다 했는데 미국은 일본만 거론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왜 일본을 콕 집어 중국 상대로 지목했으며 일본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쟁의 위험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은 물론 미국 정부 기관조차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끝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홍콩의 SNP는 중국 고문의 말을 통해서 중국 지도부가 대만 상황이 충분히 통제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만을 장악하는 데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중국은 우선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뿐이라며 군사적 방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대만 무력 통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계속 대만이 독립을 밀어붙인다면 중국이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에 대만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기관의 보고서에도 최근 제기되면서 양안의 전쟁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의 군대가 대만과 전면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 인민군은 대만에 쓰일 미사일을 확충하고 수륙 양용차 등을 늘려 상륙작전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민간 선박을 전쟁 시에 모두 동원해서 군물자 수송을 위한 준비도 실행 중이며 미국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이 최근 10수년간 핵무기를 비정상적 속도로 늘리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올 여름 실시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보며 중국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수차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내심 설마 미국이 자신들을 동원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 준한 분위기를 최근 조성하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론 전쟁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전쟁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참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의도에 따라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화력이 더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내심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으니 자신들은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또한 미국도 한국의 군사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족쇄를 풀어놓는 장면도 그와 일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롯해서 동북아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한국을 설정하고 앞으로 한국과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일본보다 전쟁의 위협은 큰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어떠한 전쟁의 형태가 발생하면 한국이 먼저 막아준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남북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은 참전을 않고 뒤에서 군수물자를 팔아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은 이유도 한반도 전쟁 시 다시 한번 미국이 해결해주길 바라며 일본은 돈만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늘 미국 등 뒤에 숨는다는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동북아에서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 멤버인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국과의 전쟁에는 휘말리는 것만큼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는 아베 정권 때부터 수차례 국제 무대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또 기시다 총리의 내각이 출범하면서 미국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관련 질문에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라면서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막상 미국에는 센카쿠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수차례 군사훈련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해놓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올림픽 보이콧을 한 발 뺀 모습이 나온 것이죠. 겉으로는 미국의 합을 맞추는 듯 행동하나 실제로 중국의 맥을 못 추는 모습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무시하듯 미국에서는 일본을 대만전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아미티지는 싱크탱크를 비롯해 미국 백악관 전략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사들은 미국의 보수 진영의 동북아에 관한 시각을 대변하므로 미국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아미티지가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에 1인자로 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중국 함정, 공격미사일을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고,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것은 일본의 공격력을 강화해 일본 군사력을 키움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봤습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안 그래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하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한 지대함 미사일은 노골적으로 중국 함정을 겨누는 미사일을 일본에 놓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차원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대만 전쟁 발발 시에 일본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는 완충지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되었다는데 적지 않은 동요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 중국과의 전쟁 시 중국이 미국을 다이렉트로 공격하면 곤란하기에 미국은 완충지가 필요한 것인데,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 이외에 한국이 직접 중국과 맞서 전쟁 완충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대만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우선 전쟁이 잠잠해질 때까지 지원만 하며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대놓고 일본의 중국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우선 전쟁 조건이 있는데 바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곧바로 날아오는 장면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도 참전하지만 미국 본토에서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북한이 ICBM을 비롯 초음속 미사일까지 갖춰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미국 내부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북한 핵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점점 현실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을 핵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이 핵을 쏘면 미국을 공격하게 되므로 한국을 완충지로서 핵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상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중국 함대를 공격하는 일본 미사일은 결국 대만과의 전쟁 시에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선 일본이 한번 쿠션 역할을 해줘 중국과의 전면전 충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이 왜 한국 대신 들어갔냐는 의문이 생기며 한국 참전 가능성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는 앞서 논의되었듯이 한국은 남북 간의 대치 중이라 이것이 한반도 전쟁으로 번져나갈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미국 본토에 북한의 ICBM이 날아올 가능성까지 큰 위협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전쟁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 도미노로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선 센가쿠 등을 방어해야 하는 일본의 중국 함정을 직격할 수 있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준비해놓고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중국 군함을 격파하는 상황을 우선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가 자칫 미국의 전쟁을 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대만전에서 가장 큰 희생을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에서는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때에만 먼저 공격하는 원칙을 미국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개헌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무리한 중국 함정 파괴 미사일 도입 요구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일본은 전쟁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존의 미일 간에 공동 개발된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미국에 돈만 퍼준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요격 미사일이 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며, 공동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엄청난 금액만 지불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우려합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이용만 당하다가 대만전이 발발하면 총알바지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과거 일본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경계심을 가졌으나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와 더불어 한국도 대량의 순항미사일로 충분한 억지력을 가진 상태이므로 일본이 미사일을 갖춘 것에 개의치 말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독침 전략을 갖추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위기가 더해지면서 여전히 한국 예비군 60만을 동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전쟁 발발 시 기본 파견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에 싸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상대로 일본을 매우 구체적으로 편입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 일본은 대만전에서 일본이 휘말리면 큰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